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또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거의 3%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뭐 지난번에 뭐 8월 초에 급락 이후에 뭐 하루에 5% 올라간 거 이외에 굉장히 제일 강력했던 상승 파동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 수급적으로도 뭐 건전하게 코스피에 오랜만에 1조 3천억 가량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선물도 장중에는 뭐 1조 4천억이었는데 장 막판에 좀 덜어내서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 양시장 다 굉장히 강력한 수급과 함께 지수가 잘 반등해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하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매매도 하긴 했지만은 뭐 어제 반도체를 덜어내버렸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시장에 뭐 tum에도 있고 하면서, 원래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 매수로 사인을 냈다가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도 던지면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인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오늘부로 이제 0. 그러니까 1% 내외 손실 구간이네요. 좀 올라와서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요. 최악의 종목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해외에서 친구도 오고 지방에서 친구도 와서 뭐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뭐 자리를 좀 하게 돼가지고 약간 혀가 유연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좀 방송을 이 녹화를 하면서도 웃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주식시장 유화를 떠나서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뭐 지수도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어제는 그런 것 같죠. 금투세라는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금투세를 1개월 이상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시장이 더 광폭적으로 빠져버리고, 오늘은 진성준 의원 뭐 나오면서 이제 뭐 한 달 내에 최대한 빠르게 뭐 당론을 결정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또 지수가 올라가는 이 꼴을 봤을 때는 참 이런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면 한국과 중국이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준율 인하와 더불어서 이 자금을 정부에서 보증해 줄 테니까 은행 니네 대출해줘. 그리고 기업은 그 돈으로 딴 거 하지마, 주식만 사, 자사주 사, 딱 이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일본과 같아요. 일본도 증시 밸류업 했을 때 이 중앙은행에서 돈 대주고 그거를 사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걸 중국도 똑같이 벤치마킹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 증시는 최근에 딱 3거래일이죠. 3거래일 만에 뭐 상해 종합이 항생 10%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한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밸류업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금투세 패치하고 하면은 증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밸류업은 금투세를 안 하는 게 밸류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유예 쪽으로 굉장히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레벨업을 할 것이냐의 기로인데,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허들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생각외로 시장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에 갇혀서 돈을 벌어야 될 시점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제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뻥 하나도 안 치고 뭐 당연히 우리 회원님들도 이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어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제가 알테오젠을 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도 동시에 했어요. 누가 인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렇죠. 인버스 절대 지금 건들지도 말아야 된다. 인버스는 생각지도 말아야 된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시장보다 상대 강도가 센 종목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요, 파생 시장에서 시그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상향 기조는 맞는데 이 하락의 이 깊이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 떨어졌을 때 기회다 싶었을 때는 잡는 게 가장 유리한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동시에 말씀드리지만 파티에 끝났을 때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게끔 그 시장에 악재가 뭐가 있을지,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이슈가 뭐가 있을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 관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한국도 한국 증시의 시각을 바꿔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하루입니다. 투자자는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시장 굉장히 좋아졌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상승 하락 종목수 따져보면은 최근 내에 가장 많은 상승 종목수가 발생을 했고 가장 좋은 수급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상승폭도 가장 강했고요. 주가의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코스닥은 어느덧 이 하락갭을 다 메우고 이때의 고점도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박스권으로 가야 될 시장이 박스권을 깨면 이 상승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깨지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800포인트까지 열려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코스닥은 레버리지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 레버리지는 어제 고점에 팔고 오늘은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올라가면 또 일부 분할 매도 하다가 왕창 올라갈 때는 한 방에 다 팔려고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상승 레인지죠. 근데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는 말은 그거예요. 레버리지 안에서 지수 안에서 삼성전자가 아직 못 올라왔다. 삼성전자를 빼면 지수는 여긴데 삼성전자가 올라오주면 그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온다. 삼성전자가 아직 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날지 아니면 이걸 넘었지. 그래서 보험적 성격에서 코스피 레버리지는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방 인버스는 꿈에도 꾸면 안 된다. 인버스는 꿈에도 꾸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여타 뭐 아시아 증시 대폭등 랠리가 펼쳐졌고요. 이거는 뭐 여러모로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아주 큰 훈풍을 넣었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게 나와버리네요. 뭐 시장이 이렇게 좋게 가도 되나? 뭐 생각이 드는데 증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의 벽을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시세는 시세에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되 저점 위주로 최대한 눌림으로 잘 잡아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한 나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B컷 그리고 중국의 지지율 인하 증시에 대한 부양책까지 추가로 더 나오면서 중국 증시 주단이 막 10%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기사가 무슨 신호인 양 한 달 걸릴 것 같다라는 말에 폭락, 한 달이 아닐 거야 급등, 타이밍과 시점이 참 교묘하게 들어맞아 떨어지지 않나 참 신기하기도 한 시장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사실상 저도 다 뜯어봤지만 뭐 서프라이즈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가이던스가 좋았어요. 가이던스가 거기 코멘트는 HBM 완판 레거시 좋을 거야. 왜? 온 디바이스 AI 할 거잖아. 딱 이거였습니다. 단순 실적으로만 보면 제 기준으로 쏘쏘 가이던스는 very nice 상태에서 시가가 참 높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PSK 홀딩스에 대해서 갔다 와서 복귀하면서 참 후회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시가 갭 이하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정석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베타가 크고 마이크론이 예를 들어 12% 올랐으면 중소형주 안에서 당연히 12% 이상 올라갈 종목군들을 뽑아야 되는 건데, 가지고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놓쳐버리니까 아침에 나름대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 징크스인데, 이 종목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좀 포머가 아닌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와서 오전장은 좀 조심해서 좀 시장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도체 기회를 오늘 좀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반도체 또한 바닥 찍었습니다. 반도체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반도체 명확하게 HBM이 가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PSK 홀딩스, 한미, DID 등등 밸류가 엮여 있는 쪽과 아닌 쪽,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말 그대로 베타가 크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HBM은 현재, 그리고 CXL은 미래, 유리기판은 미래입니다. 그럼 미래의 뭐 게임 체인저라든지 뭔가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애들은 이 시장의 반등일 때 베타가 크구나, 상승률이 상대 강도가 강하구나, 계속 이를 증명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반도체들이 많이 떨어지고 다시 대반등을 했을 때 굉장한 탄력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다음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증명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살짝 뭐 네오셈도 오늘 매매를 했고, 뭐 피롭틱스도 매매를 하면서 이런 흐름을 느낄 수는 있었죠. 느낄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알아놓으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왜 최근 종목을 제가 PSK 홀딩스를 원바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베타가 크고 관련도가 높으면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대 강도가 좋은 종목을 뽑으면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빠지고 올라와도 이들은 답입니다. 틀 수도 있지만 이 기준만큼은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훨씬 높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일정은 뭐 있을까요? 당연히 결국 연말 블랙웰 출시하겠죠. 대량 생산하겠죠. 그럼 빠지더라도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의 반도체 매매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네오셈 매매 그 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았던 것 같고요. 포스트 HBM이라는 수식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 기대감을 계속 줄 수도 있는 내용이고, 베타가 좋으니까 잘 체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장 시작 이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2차 전지가 훨씬 좋다 였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갭을 많이 든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2차 전지는 갭이 없이 바닥에서부터 이 수급을 끌고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만큼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최근에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병화 위원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거에 제약바이오 때 소신 발언을 그때도 했죠. 그러면서 몰매 맞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소신 발언 하는구나, 이번에도 소신 발언 하고 좀 몰매 많이 맞는데, 참 그분도 그 소신 있게 그냥 한 방향으로 잘 가요. 그 사람이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크게 시장에 이 2차 전지에는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의 뷰가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한 우군을 얻었다라고 해야 돼요. 왜? 참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진짜 이것저것 뭐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사람, 그 위원님의 이 뷰의 변환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아주 좋게 저는 포장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로 2차전지 바닥 찍었다. 그 안에서 항상 똑같은 말을 드립니다.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이 좋은 거고, 내러티브가 강한 종목이 더 좋은 거며, 정부 정책이 엮여있는 종목이 더더욱 좋으며,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을 준다 라는 것들은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전구체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 조정이 얕을 수도 있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회원님 중에 몇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매일같이 45,000원에서는 일단 줄여라. 그리고 줄인 상태에서 밑에 오면 더 사면 더 샀지. 일단은 좀 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종목을 포트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 종목을 맥스 15%까지 비중을 가지고 가는 펀드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50%가 상승해서 나도 모르게 펀드 내에서 비중이 15%까지 갔어요.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15%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펀드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럼 15%까지만 맞춰놓고 올라가면은 딱 해서 이 적정 비중을 계속 가져가면 얼마나 가벼울까요? 수익 극대화도 좋지만 심적 안정이 되면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심리로 저는 주식을 해왔고 그게 롱런 하는 비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좌우지간 원픽은 이거다 라는 생각을 들고요. 엔캠도 참 오랫동안 저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엔캠의 차트를 쭉 둘러보면서 이 펩트론의 작년의 차트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고로 펩트론의 작년의 차트를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각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좋겠죠. 실리콘 응급제 이 주행거리를 늘려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대주전자 재료 국내 유일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것도 좋을 수밖에 없다. 투자도 엄청나게 해놨다. 캐파도 10배 늘려놨다. 좋은 겁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지. 오늘 시장 너무 좋아서 상승 종목수도 많고 탁 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개인적으로 까다로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좀 했습니다. 지수가 현재 임계점을 넘냐 마냐의 기로에서 금투세의 악재가 해소돼 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찌 되었건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유예해야 되고 투자하는 분들은 유연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좀 공격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든지 그래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시장이 올라가면 이거는 뭐가 바뀐 거잖아요. 시장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럴까? 빠져야 되는데 왜 올라가는 거지? 또 다른 한편으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왜 빠지는 거야? 이런 거.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다가 제가 뭐 술을 한 잔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영상에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시장에서 분석한 뉴스들을 퍼다가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랬다라는 결과론적인 부분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매일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에서도 절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트레이더가 보는 뷰는 뉴스에서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실시간에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보고 나서 후행적으로 분석하는 내용하고 결과를 예측해서 가는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지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는 그간 시장을 리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부분에서 뭐 개별 종목군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다인이 최근 이틀 전에 박스권 돌파하고 눌렸다가 좋은 이슈로 좀 올라오는데요. 바이오다인은 계속 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다이는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은 사실 알테오젠이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은 언제든지 지지선 라인에서는 그냥 매수하고 갈 수도 되고, 유한양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요 바이오 후보군 종목군들은요, 사실 지수가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정 부분 올라가면 분명히 꺾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꺾일 시점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또 제약바이오가 되는 거고, 꺾였다가 또 2차전지는 또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약간의 순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화장품 쪽이 최근에 며칠 좀 쉬었었는데요. 10월 달에 가장 첫 번째로 있을 이벤트는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이 시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0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진행이 되고, 10월 말에 이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 안에서 이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는 종목군들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이쪽을 보다가 하나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 이제부터는 좀 잡아가 볼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안에서 종목을 선별해 보면 될 것 같다 싶고요. 조선 섹터는 빠지면 매수입니다. 빠지면 매수예요. 이쪽도 전력 인프라 매우 강한데요. 삼화전기 탑픽 봤던 거 쭉 날라가 버렸고, 이쪽은 눌림 나오면 봐야 돼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막말로 들어가서 1000만원 손실 났고 각오하고 배팅해 볼만 하다. 예? 배팅해 볼만 하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은 하방 배팅을 좀 했고요. 기존에 이제 11월 물은 하방 배팅한 거 아직도 그냥 그 상태에 들고 있으면서 10월 물 오늘 시가부터 해가지고 하방 배팅 들어가서 일부 한 30% 정도 덜어내고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네, 이쪽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 SM 때요. SM 때 얼마나 떨어졌는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작살났어요. 네, 15만원에서 주가가 15만원일 때 이미 선물은 9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경영권 분쟁에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종목에서 이 결과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상방을 보고 매매를 한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자살행위고 시장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는 아까 봤고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베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 마이크론이 17% 반등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많이 가면 뭐 여기서 또 저항 받겠죠. 그래서 이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오면은 또 매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을 했는데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삼성전자 물려 있어요. 근데 물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지금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저도 물렸습니다. 여기서 물렸다가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마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60일선을 미리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20일선이 내려와서 지려받고 옆으로 기다가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여기 20일선 닿으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60일선 기준 잡고 20일선 기준 잡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가 결국은 이러한 장기 평선 돌려 세우는 시점에서 주가가 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PSK 홀딩스 상대적으로 베타가 강한 종목입니다. 저도 이거 목표가를 45,700원이라고 언급을 했다가 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사실 털려버려 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40일, 45, 50일 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다시 이거를
지려밟고 올라가는 시점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머티의 차트를 그냥 참고 삼아서 뭐 어떤 걸로 참고를 삼아 볼까요? 참고 삼을 게 많이 없네요. 아무튼 의미 있는 이평에서 맞고 떨어지고 다시 돌파할 때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예, 제 통계상으로는. 그래서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또 저항을 한번 받을 거고, 받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좀 내려오거든요. 재돌파할 때 다시 뚫어내는 강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깨고 내려왔던 게 올라왔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이 시점부터는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이 시점부터는 보통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평선들, 중기 평선에 수렴이 나오면 강력한 상승이 그때 나온다. 그때 블랙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안에서 네오셈도 오늘 참 좋았는데요. 네오셈도 이 종목은 베타가 큰 종목이고요. 저도 오늘 이 구간에서 타점을 좀 놓쳤어요. 여기서 잡았어야 했는데 좀 놓쳐가지고 장 막판에 이제 여기죠. 여기 상한가 무너졌을 때 좀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한 3% 2% 정도 빠졌나? 아무튼 여기서 걸어놓은 거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여기 시작봉에다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돼서 상한가 들어갈 때 다 털어버리고 좀 나왔습니다. 근데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도 준수하고 여기서 바닥을 좀 돌리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도 기고 해서 내일도 한번 봐볼 거는 같다 생각이 드네요. 봐볼 거는 같다.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종목이. 반도체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반도체 그 외의 종목에는 아직까지는 딱히 관심 가는 종목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PSK 홀딩스, 뭐 테크인, DI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찍는 모든 종목군들을 비교해서 이 실적과 비교를 하고 이 반도체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에서는 PSK 홀딩스밖에 없기 때문에 PSK 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인다 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는 이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은 2차전지를 좀 먼저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이 현 상태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차례 레벨업을 시키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시세가 계속 강하다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레벨업을 시켜주고 여기 밑에 있는 21선을 올려서 상방으로 올려가지고 이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면 2차전지가 더 확고하게 강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빠지더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2차전지는 빠져도 나쁘지가 않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삼성 SDI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자산이 좀 크고 자산이 좀 큰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군들 눌렸을 때 이 중기평선이죠. 이런 이평선을 지려 밟을 때 들어가면 저는 승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찌 보면 이때가 매집봉 같아요. 메이저들은 매집을 여기서 다 해놓고 이때는 그냥 놔두고 이제 턴을 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퍼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이 구간이죠.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좋은 매수 구간이 됩니다. 35만원 라인에서는 매집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군들 다 바닥 찍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에코앤드림이 현재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저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매물이 많은 구간인데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머리가 복잡한데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게 한번 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1선에서 바로 올라갈지, 예를 들면 11선에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11선을 이탈하고 조금 더 깨졌다 갈지 이거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좀 보려고 생각하고 11선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 라인이 한 38,000원 정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는 정말로 강력한 저항인데 이 구간까지 좀 올라왔다.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명확하게 이번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저점을 이탈 안 시켰던 유일한 종목이니까 훨씬 강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요. 이쪽은 다 좋은데 시가총액이 비싸다. 예, 시가총액이 비싸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아웃퍼폼이 너무 약하다 라는 점이 저는 단점입니다. 뭐 차트적으로 보면 121선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더 잘해서 뭐 20만원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폭등하기는 이 종목은 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주전자 재료 흐름 좋습니다. 조정 보이면은 봐도 될 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 봐도 될 것 같다. 뭐 2차전지 전체적으로 코멘트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 LNF는 그 양극재 기업 중에서 사실 예전에는 10조가 훌쩍 넘었던 종목이 엄청 떨어져 버렸죠. 이 박스권을 깨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맥스 잡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제약바이오 좀 볼게요. 제약바이오 유한양행부터 좀 보면요, 유한양행은 여기서 깃발이 하나 섰는데요. 깃발이 섰을 때는 보통은 이 깃발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면 연장인데 돌파하지 못하면은 계속 위에 매물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변곡이다. 신규는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단순하게 보면 5일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인데 보통 이런 대형주는 11선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제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바이넥스도 오늘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조정을 좀 깊게 보이면 좀 봐볼 생각입니다. 뭐 단타로 이제 어제 사실은 약손절을 바이넥스에서 사실 조금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 제약바이오 좀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오늘 올라올 때 시가 부분 회복할 때 좀 들어갔다가, 사실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져서 그냥 짧게 매도를 해버리고 마감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빠지면은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이기도 합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전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자 경고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렇게 추세가 있죠. 이 추세 하단에서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 하단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 팜은 실적 발표 때 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쌍바닥 찍는 거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이슈가 좀 어제 있었는데요. 아일리아 특허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이 특허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바닥을 좀 잡아가는 느낌 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다인이 로슈의 이 자궁암 이 검사 장비 관련된 이슈가 WTO에서 이 재조명이 되면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으로 인한 재조명이 되면서 강하게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얘도 이 박스권의 길이가 1년이라는 혹은 좀 더 넘어서 3년이라는 박스권을 넘겨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레벨업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라 관심 좀 많이 갑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이거 띄워놓고 한번 죽였다가 다시 가는 거가 진짜 크게 갑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캐치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매매는 못했고요. 굉장히 강하네요. 지금 바로 가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강하다. 바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강하다 생각이 들고, 화장품 좀 보겠습니다. 실리콘2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냥 잘 버티고 VT도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이죠. 한국콜마도 어찌 보면은 지금 다른 애들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서는 화장품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제일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차트를 추적하고 보면서 실적은 이미 이 당시의 실적보다 훨씬 높은 상태고요. 주가가 훨씬 더 강한 상태에서 의미 있는 이런 저항을 오늘 종가상 뚫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보르노이의 차트를 좀 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 악성 매물대들이 존재를 합니다. 뭔가 어찌됐든 시장이 급락을 해서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오면서 이러한 매물대들을 차츰차츰 소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파가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저도 잘 못 잡아요. 종목을 저도 잘 안 잡힙니다. 이렇게 뽑아줄 수 있는 차트가 한국콜마에서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의 형식이니까, 이 패턴을 만든 거는 사실은 뭐 대주주,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이 좀 있었는데 그게 고작해야 몇십억인데,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에서 몇십억 가지고 이날 5% 뺐다가 이게 이제 단기 뭐 악성 매물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신고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올라갈 때,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는 거래가 폭발해야 된다. 하락할 때는 거래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 종목의 특징은 올라갈 때는 거래가 폭발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가 안 나온다. 임박이다. 눌림에서는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하되 좋은 종목이고, 시가 총액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적 기반 베이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실적 좀 떨어진다 한들 2천억 버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얼마 전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올해 700억 벌고요. 193억. 근데 얘는 별도 기준에서 450억이죠. 별도에서 450억. 한국콜마 2천억. 별도 기준에서도 1000억 넘을 거예요. 1200억. 뭐가 부족할까요? 왜 부족해서 얘는 1700억이고 걔는 1조일까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돈을 못 버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콜마 봐도 된다.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뚫어야 될 시점까지 왔다. 이거를 저는 다음 타겟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도 뭐 매매는 여러 거 했는데요. 이것저것 뭐 다 보기도 좀 그렇고, 돌파 매매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슈어소프트테크도 아침에 이제 여기서 돌파할 때 뭐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 ICTK도 오후장에 좀 밥 먹고 와서 보다가 여기서 돌파로 들어가가지고 짧게 한 3% 정도. 그 다음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재료가 상한가 재료로 저는 봤습니다. 이 앞에 이 무수한 장대 양봉들, 이 시간 동안은 이 리포락셀이라는 이 항암제가 있는데 그동안 주사제였는데 경구용으로 세계 최초로 나온 약입니다. 근데 이게 시판 허가를 나왔는데 도대체 왜 상한가를 안 가는지 좀 몰랐는데, 제가 봤을 때 개미털기였던 거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올리면 봐야 된다, 상 간다. 근데 밥 먹으러 왔으니까 못 봤고, 이런 거는 상따 해볼만 했던 종목이었다. 왜? 재료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재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본연의 가치가 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죠. 그게 오늘의 대화제약이었어요. 대화제약의 이 차트를 만든 거는 전부 다 이 리포락셀에 대한 재료였는데, 오늘 세론으로 가냐 아니면 상승하냐 그 기로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